자, 요즘 드론이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 이후 국내 드론 산업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기업 간의 기술 교류, 또 연구 개발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이 얼라이언스 안에서 논의되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기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드론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한다는 게 집에서 아이들이 또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네. 또 교통수단으로 점점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 이 드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드론이라고 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체를 얘기를 하고요. 좀 예. 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드론 택시라는 말을 많이 네. 보셨을 텐데 그걸 UAM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UAM과 드론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원격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을 하면서 사람을 태우면 UAM, 아.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이 이렇게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있는 멀티콥터형 드론이고요. 네. 이렇게 이 프로펠러 개수나 구조에 따라서 드론의 이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예. 방금 네. 말씀드렸던 멀티콥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가 하나 달려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헬리콥터죠. 네. 그래서 무인 헬리콥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점을 결합시킨 이착륙은 프로펠러로 하지만 또 비행은 날개로 하는 이 수직 이착륙형 드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무게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네. 250g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조정 자격이 없이도 누구나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드론을 아무 데서나 날릴 수는 없고요. 예. 사람이 많은 장소나 예. 뭐 군사 시설 또는 공항 주변에서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꼭 사전에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시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네. 세종 지역에서도 이 드론 비행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날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공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증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하는 그런 드론들은 얼마든지 집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그렇죠? 얼마든지 날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가 한 73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미국의 조사 결과도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한국도 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드론 산업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 드론 산업 규모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국내 드론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드론 공식적인 통계 조사를 시작한 게 2019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에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매년 20% 정도 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로 보면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록 기체 건수로도 4배, 그다음에 사업자 수로는 14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정도밖에 안 네.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산업 전체 규모에 비해서 기업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은 2억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드론 사업체 수라든가 또 드론 신고 대수를 그림으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론 기체 신고 건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그런 드론도 네. 있고, 근데 실제로 산업에서 지금 방송 장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소방이라든가 사람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집에서는 다 장난감 드론을 많이 날리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산업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측량과 시설 점검 분야고요.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런 곳은 드론으로 감시하기도 하고 최근에 인천에서는 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감시하면서 사고 건수가 상당히 줄었던 좋은 사례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송이나 영상 촬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미 드론이 좀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아이템을 네. 등장을 네. 하고 있죠. 이 기존 장비들이 할 수 없는 시점이나 뭐 형태, 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 활용 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만약에 농약 살포를 하려면 하루 종일 이 밭에서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드론으로 하게 되면 20분 만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예.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드론 라이트 쇼는 흔히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K 드론 배송이라고 해서 드론 배송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혈액 배송을 하는 상용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처럼 좀 다양한 분야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료를 보니 측량 관측 네.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어군 탐지 드론이 개발이 돼서 조업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드론이 다양한 산업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술력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드론은 22kg이 넘으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kg. 그냥 2kg. 아, 그냥 2kg. 예, 예. 예.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64,000대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41%가 외산입니다. 아. 그럼 아까 2kg보다 작은 드론은 지금 등록돼서 수치로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장난감 드론이라는 이 미등록 드론까지 합치면 이 사실 외산 의존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면 41%면 그래도 꽤 높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부품 단위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아. 네. 예,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상당히 많은데 모터, 배터리, 그다음에 나는 그 드론을 컨트롤하는 비행 장치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더 외산 의존율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국산화해야 되는 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드론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은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한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뭐 2019년에 법을 만들면서 예. 드론법을 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한계라고 보고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이 좀 부재한 것도 한 가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완성체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로 들어가면 외산 의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좀 해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없다 보니 뭐 규모의 경제나 기술 투자에 과감하게 좀 노력을 한다거나 네.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등록된 드론 수라든지 조종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한계를 깨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관련돼서 정책적인 방향도 좀 추진이 되는 게 있을까요? 정책적인 노력은 저희가 좀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1인 1드론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국민 누구나 이제 드론을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에 저번 주에 드론 얼라이언스 창립 총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3대 정책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5대 완성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핵심 기술 개발과 제조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K 드론2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일종의 드론과 관련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네. 1인 1 드론. 저희 집에 한 대 있으니까 2대 더 있어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얼라이언스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드론 기업들이 영세하다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드론 기업들이 규모가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그 산업의 성장을 끌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산업 전반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협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범한 드론 얼라이언스의 그 구성된 멤버들을 보면 뭐 정부 기관도 당연히 있고요. 네. 지자체, 기업, 대학, 학회, 연구기관 등 총 3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상용화 분과, 규제 개선 분과, 인프라 분과, 핵심 기술 분과, 그리고 국제 협력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 얼라이언스에서 핵심 과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5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그 드론 개발과 관련된 한계들을 좀 깨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아까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국내 활용도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5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 5대 분야에서 5대 완성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저희가 계획이고요. 선정된 5대 분야는 농업, 소방, 건설 시설 관리, 그리고 물류 항공입니다.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내에 한 9,000대 정도의 농업용 드론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외산입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통해서 부품 수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방 특화 드론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에서도 겪었지만 이제는 유인 헬기와 무인 드론이 결합해서 차세대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드론의 장점은 야간이나 아니면 헬기가 접근이 어려운 곳에 가서 이 방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용 드론도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시설 관리 드론입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고위험 지역에서는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드론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물류 배송 드론인데 이미 K 드론 배송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배송 같은 새로운 아이템도 추진하지만 결국 드론 배송의 최대 목적은 도심으로 들어오는 네. 것이거든요. 이를 위한 드론 기술 개발도 함께 연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분야의 드론입니다. 이 공항 시설 점검, 활주로 안전 관리, 조류 퇴치와 같은 공항 운영 전반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등록된 드론 가운데 한 41%가 이제 외산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부품으로 들어가면 국산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기술 개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론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모터랑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네. 이제 모터도 드론의 크기에 따라 수백 가지 모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연구 영역을 통해서 핵심 10대 후보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대 후보 기술을 만들면 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저희가 좀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을 좀 국산화하는 거를 계속 하려면 드론을 제조하는 기반도 확대되고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 지원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기술 개발이 되더라도 결국 제조 기반이 없으면 그 양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 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조 기반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설, 장비, 인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드론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력이 없어서는 안 되죠. 또 차세대 드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드론 팩토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고가의 제조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쉐어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론 기업 지원 센터입니다. 아까 드론 팩토리가 하드웨어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네. 이 지원 센터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렴한 사무 공간과 그다음에 뭐 경영 수출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재 양성이고요. 드론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드론 제작 전 과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현업 종사자까지 맞춤형
그 교육과정과 실습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온라인 언스를 통해서 그런 드론 산업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채워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드론을 많이 접하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계획된 전국적인 드론 행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인 1드론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드론이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좀 높이고 산업과 대중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K-드론2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이요? 네, 예. 그래서 전국 단위로 릴레이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개최할 계획인데 시작은 전주에서 합니다. 전주요? 네, 올해 예.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이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네. 전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부산으로 넘어가고요. 네. 부산에서는 K-팝 공연과 드론 쇼를 한번 연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포천으로 옵니다. 예. 네. 포천에서는 해외 드론 그 라이트 쇼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드론 라이트 쇼를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원으로 가는데 네. 남원에서는 드론 레이싱 대회가 또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원까지로 해서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회들의 연관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스탬프 이벤트나 좀 재미를 더할 요소를 지금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기훈 과장과 함께 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